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측에서 가처분 담당 판사 재판부를 바꿔달라 신청을 했다 거절이 됐습니다. 28일 이제 가처분 심사 이게 상당히 변수인데 최 교수님 짧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가처분 모르겠어요. 정확히 지금 제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네. 저는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예. 가처분 인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당헌 당규를 바꿔가지고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 비상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1차 가처분 인용이 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그 규정 자체가 인위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당헌 당규를 바꿔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이거 역시도 1차에 인용을 해준 부분을 바꾸기보다는 네. 다른 우회적 방법을 통해서 그걸 어떤 꼼수로 넘어가 보려는 시도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2차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 일부라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겁니다. 네. 실제로 이거는 쇼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주희 비대위원회 서울대 동기동창이 재판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보통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어요. 기피 신청 안 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일부러 하는 것 자체가 궁색해요. 굉장히 모양이 어색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법정 다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권 구도가 서서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재선에 호남의 이용호 의원이 선전을 했죠. 42표를 얻었는데 그러면서 친윤계가 좀 분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차기 당권 경쟁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네. 놀랬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네. 때는.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약간 저는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개인적으로.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에서도 윤핵관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용호 의원에 대한 지지세보다도 윤핵관에 대한 반발. 그게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옹호해가지고 이렇게 옹립해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핵관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용호이 갑자기 손을 들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윤핵관의 마음은 이미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에게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다. 당의 운영이 윤핵관에 맡겨가지고 안 된다. 왜냐? 윤핵관한테 맡겨놨더니 당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예.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과를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내 분위기 자체가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뭔가 변화와 쇄신을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고 특히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민감해요, 지지율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은 윤핵관과 다르게 좀 쇄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이용호 의원에게 표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 교수님 차기 당권 경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윤핵관의 전횡에 대한 어느 견제의 의미도 있고 피로감을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이용호 의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노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간다면은 내년 총선 때 의원들이 출마할 때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걸 수 없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게 떨어진다면 굉장한 위기입니다. 당 색깔도 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윤핵관의 분화를 저는 보고 있는데 예. 권성동과 그 장제원 의원 그 브라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벌써 분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들레 뭐 윤핵관은 아니지만 친윤계 아닙니까? 예. 이 틈을 파고들고 지금 TK의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분이 네. 당권 주자로서 떠오를 것이다.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예.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지런히 대구로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TK 1박 2일 가면서 홍준표 시장 만났거든요. 네. 이 부분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아주 모양새가 좋죠. 아.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국힘의 원로이자 네. 적장자라고 주장하고 대구에 가 있지만 마음은 늘 중앙에 와 있는 홍준표 시장과 서로 만남으로써 어떤 예.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뭐 어쨌든 유력한 당권 주자인데 예, 그렇죠. TK 지역을 훑으면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예.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시장은 TK 지역이 어쨌든 지지관을 갖고 있는 분이고 지지도 있어요. 어느 네. 정도 시장도 되셨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이 지지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진영으로부터 아직도 약간 저분이 우리 편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잡으려면 TK 지역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TK를 끌어안아야 된다. 예. 그리고 맹주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네. 함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TK 지역의 민심을 어느 정도 자기 쪽으로 끌어오게 만드는 예. 대안으로서의 안철수가 TK 지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작전, 전략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가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이분들도 움직이고 또 차기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고, 예. 그리고 나경원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준비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3파전, 4파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네. 송무희 교수님 나오실 것 같다고. 저는 나와도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의원이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숨어있는 주자로서는 지금 국토부 장관 하는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저는 많은 밥상이 차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흥행에는 성공할 것이다. 흥행이라는 게 개인기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국힘 예. 자체가 지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국힘과의 약간 차별성 내지는 국힘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